전투 잘하고 싶으시죠? 전투도 배워야 돼요. 김만수의 전투의 모든 것으로 공부하세요. 다 굳어지고 여기도 굳어지고요. 흙만 곰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처음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날일자를 씌운 이 장면에서요. 이 기본형에서 나와 끊는 수는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양이 있을 때요. 그래서 지금 실전에서는 이제 나와 끊으면 어차피 불리한 싸움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 여기 선수가 이렇게 밀었어요. 세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흑의 작전인데 빨리 삭감하러 가야 됩니다. 집 모양이 너무 커요. 삭감하러 가야 되는데 보통 모자 정도 씌워서 이렇게 뭐 받아주면은 아주 좋은 삭감이 되는데 이쪽에 백돌이 있어서 공격을 할 겁니다. 공격당하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늦춰서 가는 게 좋은데 그것도 공격을 하면 이제는 여기 붙여서 수습을 해요. 이제 늘어주면 요로 살살 늘어서요. 이게 죽기 살기 승부를 한다면 잘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백자분 입장에서 나는 이거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잡으러 가보시면 됩니다. 자, 잡으러 가볼까요? 이쪽으로 두면 여기를 꼬부립니다. 꼬부린 순간에 이런 데를 두면은 집 모양이 생기니까 이제 이런 데를 이제 견제를 하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날일자를 둬요. 다음에 요거 당하면 세력이 있지만 상당히 괴롭죠?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날일자 두시는 거예요. 날일자를 자꾸 두면은 이 집 모양이 풍부해져서 잘 안 잡힙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저번에도 한번 드렸는데 이 장면에서도 날일자가 또 양쪽에 있어요. 이거 뭐 돌 갖고 뭐 모자이크 하는 것도 아닌데 수습할 때는 이 날일자 방법이 이 집 모양이 여기 아주 알뜰하게 생겨요.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이런 데도 집 모양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두고 늘면은 젖혀서 집 모양이 없는데 또 이렇게 두는 게 묘수예요. 이렇게요. 이것도 알아두실만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이 중간 전투의 맥을 많이 설명드리는데요. 빠지면 여기 젖히면 집이 났어요. 거뜬히 한 집 만듭니다. 전혀 생사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요수를 또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일로 씌워서 공격을 했더니 백집은 다 깨지고 못 잡았어요. 그러면 공격이 이 수는 심한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일단 집을 벌어가면서 근거를 없애면서 공격하는 게 정수입니다. 이때 어디 둘까요? 제가 설명드린 게 날일자 잡고 두자 그랬어요. 이 날일자가 이렇게 두면 자꾸 날일자를 해요. 이거 참 이런 수습 방법은 이전에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게 상대편 한 칸 떼서 막 도망가면 막 들여다보라 그랬죠. 그래서 오목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유럽에서도 팬의 이메일이 막 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화입니다. 실화. 팩트예요. 그런데 이 날일자 이 수법도 앞으로 굉장히 유행할 것 같아요. 실제 보셔도 뭔가 저기 집 모양이 벌써 한 집 나 있죠. 계속 날일자 둬서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습하면 되는데 잘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가서 이제 삭감을 하는 게 괜찮은데 요 삭감은 요 옆으로 가도 됩니다.
옆으로 가도 모자를 씌우면 이렇게 어깨에 짚어서 진출하면서 수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여기 둬서 네, 이런 식으로 밀어서요.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박재현 교수님이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기요. 네? 참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는데 네? 네. 제가 박 교수님 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아주 신중히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광규 선생님 얘기하시지만 알파고가 이수를 뒀기 때문에 네? 제가 아주 신중히 대답을 잘했죠. 이수가 좌우동형 중앙급소 비슷하죠. 이수에 대한 이제 공격법을 이제 설명드리는데 딱 한 급만 늘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젖혀야 됩니다. 젖히는데 이쪽도 젖히고 이쪽도 젖히는데 어느 쪽이 좋을까요? 젖히는 방향을 잘 보시면 이쪽을 보셔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요. 이쪽 돌은 젖히는 수가 선수가 안 됩니다. 이쪽 돌은요. 이쪽 돌은 젖히면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죠. 이쪽은 젖히면 받아야 되니까 흙이 여기 두는 것은 젖혀봐야 손 빼도 그만인데 흙이 여기 둬서 넘자고 하는 건 젖히면 손을 못 빼요. 그러면 여기 둔 다음에 여기 후수가 되면 이쪽을 못 두죠. 그래서 이 젖히는 수가 선수 되는 반대 방향으로 백이 이 젖히는 수가 선수 되는 쪽 반대 방향으로 젖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 이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이제 이렇게 두면 이 경우는 젖히면 안 받는데 이 경우는 젖히면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두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두 칸 벌려야 되는데 그때도 젖히고 호구를 쳐요.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하나 젖힐 때 아픕니다. 못 살았죠? 네, 막으면 겨우 두 집은 날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집 모양도 그렇게 두터우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공격 가서요. 아래에서 어떻게 두 집 내기는 어려우니까 중앙으로 탈출을 해보는데요. 탈출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두고요. 젖혀도 끊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둬요. 그럼 혹시 이렇게 나와 끊는 수가 되느냐? 이거 끊겨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여기 두 집은 못 나고 아주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여기 선수가 돼서 그래요. 이 선수가 없으면 이런 과감한 공격은 여기 젖혀가지고요. 두 점은 잡지만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두 칸 벌렸을 때 아래쪽에 젖혀서 이렇게 호구를 쳐서 공격하는 수가 아주 좋은 겁니다. 힘을 비축하고 있어서요. 수습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여기 붙여오면 그 선수할 수 있는 쪽 반대쪽으로 젖혀서 공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젖혔어요. 하나만 더. 여기서요. 아니, 백이 맞춰쳤어요. 흙이요? 네. 네, 맞춰치는 수는 이제 끊어 달라는 거예요. 끊어주면은 빠져서 여기 끊어서 잡는 거랑 이쪽 잡는 걸 맛보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대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져서 이으면 그때 이렇게 공격해도 되고요. 이거 통째로 전체를 공격해도 두 칸 벌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탁탁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졌을 때는 이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건 그건 중앙으로 젖혀 나와요.
네, 도망가야 돼요. 왜? 있다가는 위험합니다.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야 되는데 이렇게 세력이 골이 깊을 때는 몇 발자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수법을 여기 붙이는 경우는 이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터울 때는 여기 붙이는 수는 실패하는 거죠. 이 바둑 보시면 흙이 이쪽을 지켰어요. 흙은 뭐 이런데 찍혀서 이세를 대항하면서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인데 일로 뒀어요.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를 들어갔어요. 이 자리를 왜 들어갔냐? 이렇게 공격을 하면 여기가 선수가 됩니다. 여기요. 이 아래쪽은 이곳이 선수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죠. 끊는 수를 노려서 이렇게 두면 네, 이렇게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특히 편하게 수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를 둔 건데 백이 눈치를 챘어요. 일로 공격했어요. 일로 연결 못하게요. 이쪽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제 공격의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요. 잘 보시죠. 젖혔습니다. 같이 젖히고요. 2단 젖힘을 했어요. 이게 아주 좋은 공격의 패턴입니다. 늘어두면 백도 안전하지만 흙도 모양을 딱 갖추게 됩니다. 2단 젖힘이 강력합니다. 여기 끊기는 수 때문에 일단 이렇게 늘었어요. 늘어두니까 이 급소가 굉장히 아픕니다. 이 장문의 급소인데요. 여기 끊고 잡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보통 평범에 지키면 흙도 여기를 둡니다. 여기 두면서 한 집을 만들고 모양을 정비하기 때문에 큰 공격은 안 당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끊자고 여길 두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쪽 끊어서 잡아봐야 끊기면요 통째로 다 들어가죠. 너무 크죠? 이렇게 받으면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계속 공격을. 그래서 아까 이제 맥점을 제가 처음에 이 수습하는 맥점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두지 말고요. 이 단점을 선수로 지키면 좋은데 이렇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어야죠. 교환하고 이렇게 두면 물론 똑같이 이쪽을 두더라도 그때는 이 수가 참 좋습니다. 이쪽이 넓어지고 여기가 모양이 좋아지죠.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고 이렇게 지키면 백이 갈등이에요. 요거 먹고 싶죠. 먹어야 여기 집이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요 들여다보는 맥을 응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젖혀서 뒀는데 아까만 못하죠. 형태가요. 백집을 좀 깨면서 이렇게 두는데 다음에 급소가 또 생겼습니다. 어딜까요? 네? 네, 지금 뭐 전부 제 질문을 비웃고 있습니다. 여기죠. 다 아십니다. 이 급소는요. 재밌어요. 이 장문급소에서 빈삼각 두개 하고 이쪽 장문급소 둬서 또 빈삼각 두개 하고 그리고 이렇게 툭 떼어서 공격을 하면 상당히 답답하죠. 좋은 공격의 급소가 됩니다. 이렇게 못 입고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뒀는데 이어서 두니까 여기도 지금 끊기는 수가 생겼어요. 역시 이 공격할 때 이 급소는 아주 좋은 겁니다. 이 바둑에서는 이 급소, 이 장문의 급소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할솥이 이렇게 뒀는데도 계속 여기
후수를 지켜야 되는 부담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젖혔습니다. 여기서 백이 끊었어요. 축장문 안 되니까 끊었습니다. 실제 여기 앉아 계신 회원분도 축장문 안 되면 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좋지가 않아요. 예? 무조건 끊기만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이 경우도 젖히고, 오늘 제가 이 장문의 급소를 이제 여러 번 우려 먹습니다. 예? 여기 또 있어요. 예? 이게 자꾸 나와요. 여기 장문의 급소를 또 이렇게 두면, 다음에 이렇게 툭 뛰면 뭔가 자꾸 허겁지겁 도망가기 바쁜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뒀으면 좋은데 끊었어요. 끊는 거 원래 안 됩니다. 실전은 축장문이 안 되니까 이제 쭉 밀고 나가서 뒀는데요. 이렇게 몰면은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치면 빠져서 안 되고, 이렇게 치면 단수 쳐서 안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곤란합니다. 딱 맛보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끊는 수는 잘 생각하고 드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 수를 못 봤어요. 보통 뭐 이런 멋진 수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해서 화장실에 잠깐 나오시라고 해서 축으로 몰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아, 이거 농담입니다. 실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끊을 때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 무리가 통했어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나가고요. 일단 뭐 두텁게 품 모양을 다 파괴해서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탈출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내가 공격만 당할 수는 없다. 한번 싸워보자 이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좀 단점이 있죠. 네,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이렇게 두니까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실전 진행은 이제 붙여서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단수 치고요. 여기까지 이제 기보가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 백이 여기 급소에서 공격한 데까지는 아주 뭐 통쾌하게 잘했는데, 지금 끄는 수가 너무 과해가지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보니까 흑은 안전하게 다 살아갔어요. 이제는 백이 이제 고민할 차례가 됐어요. 이쪽 돌도 이렇게 다가오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여기도요. 여기도 맛이 상당히 나쁘죠. 이쪽도 막 들어가게 되죠. 여러 군데 흑이 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신나게 잘했는데, 끊으면서부터는 여기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공피고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격할 때는 내 약점도 좀 돌봐라 하는 건데요. 역시 끊지 말고 젖혀서 뒀으면 계속 유리한 바둑을 둘 수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은 공격의 방법 중에 장문의 급소를 노려라 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젖혀서 이렇게 세 번째 장문의 급소를 노려서 두시면 아주 편해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띕니다. 이런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형태는 여기가 언제든지 선수죠. 그러니까 별로 단점이 없는 형태입니다. 뭐 하고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둬도 계속 통렬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런 데 두면 백집이 엄청나게 생겨요. 공격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요. 이 장문의 급소로 공격하는 요령을 익히시면 공격 바둑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두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장문의 급소고요. 다음에 이쪽을 줄여가면서 수습을 하니까 두 번째 급소입니다. 좀 능률적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으니까 끊기는 부담이 허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다시 젖혔는데 실전에 끊지 말고 이렇게 둬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 번 더. 이 바둑은 이 장문의 급소를 3번까지만 뒀으면 백이 질 수 없는 바둑이 되는데 아쉽게도 끊어서 바둑이 이상해졌어요. 오늘 제가 공격의 요령, 수습의 요령을 설명드렸는데요. 하여튼 이 장문급소는 앞으로 공격하실 때 눈여겨서 실전에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급분끼리 둬도요. 나 5급인데 친구 만나서 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문을 잡고 이렇게 급소를 두면 친구분이 답답합니다. 돌이 무거워지고요. 이렇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본 설명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에 중반 전투의 맥 보시겠습니다. 그 상변적 두 가지 형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지금 이 모양이 비슷하고요. 이쪽 모양도 이 형태가 비슷하죠. 이쪽은 약간 어렵고요. 여기 지금 백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좌측 만들면 되는데요.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끊으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빠져서요. 잡혔죠. 끊으면 일로 못 칩니다. 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갑니다. 나가면 때려야죠. 못 잊죠? 때리면 일로 쳐요. 이게 좌측이 돼서 이렇게 끊는 수로 잡히는 겁니다. 젖혀서 이렇게 끊는 수로요. 요 자총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묘미가 있어요. 이쪽 형태 보시죠. 근데 이쪽 형태는 이제 이렇게 공론을 높여서 살자고 해서 이렇게 젖혀가지고 막으니까 이렇게 끊어서 죽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긴 거고요. 이쪽 형태는 이렇게 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수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여기 젖히면 아주 이쁘게 살죠. 여기 한 제, 여기 치중하면 이렇게 삽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단수로 안 되고. 지금 이런 데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막으면 안 됩니다. 막으면 끊겨서요. 여기 똑같이 잡힙니다. 이쪽하고. 저 때리면 이렇게 해서요. 근데 지금은 젖히면 그냥 이으면 됩니다. 이으면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두면은 단수치죠. 한 점이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수죠. 여기하고 여기를 맞보기를 해서 딱 살았다. 근데 이게 못 삽니다. 잡는 방법 한번 보시죠. 역시 젖히고요. 치중을 해요. 치중을 하면은 여기를 꼬부려야 되는데 이제는 끊으면 똑같이 잡혀버립니다.
때리면 뒤로 치죠. 그래서 요 형태나 요 형태나 자칭이 돼서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 형태는 젖히고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후퇴하면 젖혀서 잡히죠. 막아야 되는데 근데 치중수가 있어 잡혀요. 집을 만들어서 살 것 같은데 끊어서. 그래서 원래 이 모양은요. 여기나 여기 두고 살면 안 되고 여기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요 자리가 여기 호구가 하나 있고 호구가 두 개 있죠. 요 빈상각으로 보이지만 이 호구 두 개 되는 요 자리를 놓고 살면 거뜬히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다 보면 이런 식이나 또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죠. 치중해서요. 이 두 형태는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이 수상전인데요. 보통 여기 두면 요렇게는 안 두겠죠. 유가무가죠. 못 들어서 잡히는데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좋습니다. 먹여쳐서 단수를 치면 패가 됩니다. 몰아서 패가 되죠. 이렇게 수를 줄이면 먹여치는 수가 좋아서 패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일로 두면은 바로 막아서 패가 되죠. 패를 피해서 잡고 싶은데요. 예. 여기요. 급소입니다. 이 수를 알면은 패를 피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두면요. 여기 두면 유가무가예요. 못 들어가죠? 네, 잡혔어요. 이렇게 둘 겁니다. 이렇게 둘 때 여기를 하나 젖히는 겁니다. 여기 끊으면 죽으니까 이어야죠. 여기는 못 두죠. 자충이라. 여기 둬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막으면 여기 교묘하게 백이 자충이 돼서 환수부적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맥점의 위력이면서 급소의 위력이죠. 보통은 이렇게나 다르게 두면 패가 되는데 여기 두고 젖힐 때 이렇게 두면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되는 겁니다. 열로 둬도요.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세히 쳐다보면 백이 안 돼요. 백이 여기 못 두죠? 네, 여기 두면 단수죠? 아무것도 안 두면 같이 손뼉이 있으면 죽는 거죠. 네. 이 치중수, 치중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멋진 수예요. 이 모양은 사실은 수준이 좀 높은데 흑이 하나, 둘, 세 수고요. 백도 하나, 둘, 세 수라 흑선이면 쉽게 수상전에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둬서 두 수니까 잡을 것 같은데 요 급소자리에 있어서 이게 넘어가요. 여기 못 두죠? 단수 쳐도 이어서요. 급소자리 있어서 여기 못 둡니다. 여기 쳐봐도 그냥 이으면 여전히 수상전이 안 됩니다. 여기 두면 이으면 흑이 단수로 잡혔죠. 요 2급소는 2급소랑 비슷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금방 흑이 수상전에 이길 것 같은데 이 높는 수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 경우에 백이요? 빠져도 돼요. 빠져도 역시 이쪽은 못 두니까요. 단수라 바깥으로 둬야 되는데 넘게 되죠. 이 흑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묘수가 있어요. 잘 봐주세요. 여기를 두는 겁니다. 여기 좀 낯설어 보이는 자리인데 여기가 묘수예요. 요 단수를 노리고 있는 거죠. 뭔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키겠죠? 이렇게는 안 됩니다. 단수 치면 죽죠? 죽습니다. 못 잊죠? 이렇게 두죠? 그때 이렇게 두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못 넘어가요.
단수 치고요. 이렇게 치면 아까는 왜 넘어갔는데 여기 교환해서 뭔니야? 예? 예, 바둑의 묘미를 느끼게 해주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일선의 요수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하면 안 되잖아요. 이은다면 안 되는데 미리 해놔서. 이전에 이창호 사범 그 전주에 있을 때 가리킨 그 이정욱 씨라고 있어요. 이정욱 씨가 아마추어 뭐 정상급 아주 강한 그런 바둑인데 어릴 때 이창호 사범 한 몇백 판 서울 올라오기 전에 지도를 했죠. 이게 몽학훈장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의미인데 그 이정욱 씨가 이제 이런 수를 이제 딱 보여주는 거죠.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런 수를 딱 보여주면서 교장 선생님 어떻습니까? 바둑의 묘미가 이런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감탄을 해가지고 그분 한 상급 되시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수는 생각하기는 좀 힘든 수인데 한번 그 묘미를 그냥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 때문에 촉촉수에 걸린다. 지키면 넘어가지를 못하게 되네요. 이렇게요. 못 이어요.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공격에 대해서 많이 강의했는데 실전에 많이 응용해 보시죠. 오늘 강의에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네요. 저기다 보호자를 어디 있어? 메뉴에.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1,000원, 정말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13-988, 0255-41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